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혜민 의원 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김영숙 교수 관련된 사업에서 특히 김영숙 교수 맞춤형 공고라고 제가 국감 중에 말씀을 드렸던 ADHD 관련된 사업 예산은 다 삭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서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 아까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대해서요.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기재부가 내리꽂은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정상의 문제 또한 문제고요. 그걸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 주질이 가기 전에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기존 보안 모델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셔야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짜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성 저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마구 도입 이렇게 되면은 좀 큰일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봤더니 내역이 딱 뭉뚱그려서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상태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린 이유가 알고 그렇게 내리꽂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꼭 기재부에 따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는 과방위 예결 소위위원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 올리겠습니다. 기재부 보고 안 그러면은 제대로 된 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화 의원님의 질의에서 네이처지에 논문 실은 학생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더니 장관님께서 이상한 의견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식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현장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혹시 끝나고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안 발표가 7일인가? 그때 됐을 때 과학기술계 쪽에서 꽤나 유명한 되게 큰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요지는 이번 정권에서 한국과학기술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계가 천공의 성 라피타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진데 현장에서는 그런 언급하신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죠. 이번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예산 전면 복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연적인 생태계, 왼쪽을 보면은 맨 위에는 포식자가 있죠. 덩치가 크고 개체수가 적습니다. 맨 아래는 풀뿌리죠. 거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죠. 오른쪽이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은 R&D 예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과기정통부에서 R&D 예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때 R&D 생태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이잖아요. 가져왔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를 폐지하고 개인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축소하고 해서 저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동안 되게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요. 예결 소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빨간색 박스 쳐진 것의 맨 오른쪽 두 컬럼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애 첫 연구나 기본 연구 신규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할 때 제가 한양대 무용전공하신 김영숙 교수 마음건강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씩 꽂히는데 1, 2억 없어서 비체열 혈당 체크 연구 중단하시게 된 이기진 교수님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예를 든 이유는 기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초 연구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맨 아래 생태계, 맨 아래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 사업 공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놓은 거죠.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관련된 건데, 보시면 풀뿌리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60개 내외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2025년도 이번에 내놓으신 거를 보시면은 우선 거기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씨앗 연구 등등등 해서 우수 연구 안에다가 낑겨 넣어 놓으셨는데 개수가 우선 720개에서 800개 내외입니다. 이 안은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 정부는 R&D에 장기 투자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장기 투자는 적어도 R&D에서는 말 그대로 길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노벨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벨상 초기 투자에 과연 이런 식으로 다 된 밥에만 연구비 투자하냐?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깎아버린 연구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즈가 크고 인맥만 좋은 곳에 돈을 몰아주겠다? 그거야말로 생태계 파괴하는 무식한 예산이고요. 풀뿌리 연구자들 외면하는 R&D 카리텔 예산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된 사업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업의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잘게 쪼개놔서 아마 연구과제에 지원해보셔서 지금 끄덕끄덕 아실 텐데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과제에 지원을 해야 될지 현재 현장의 혼돈 그 자체여서 그래서 천공에선 라피탄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기초연구만큼은 분야나 방식 한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개체수 얘기했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제 수가 꽤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까 씨앗 연구라고 이름도 있던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 개수 중요한데 아까 생태계 그림 기억하시죠? 씨앗 5개 심어놓고 100% 발화율 이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과제 수가 2021년에 비해서 1917개 줄었습니다. 과제 한 개당 아마 연구자 뭐 3, 4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어림잡아 한 7,000명 정도의 연구자가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증가하고 지금 재배분해서 개인 기초 과제 수 복원을 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장관님 오셔서 뭔가 새로운 거 신설하고 하면 업무 성과로 들어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지금 예산안이고 장관님 이거야말로 장관님께서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업무 성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안 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 저희 예결 소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저도 예결 소위 위원이지만 정경용 과방위 예결 소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장관님 제가 전에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위해선 예산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볼 시간이 영상 앞부분만 좀 틀어볼까요? 세워주세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Attention is all we need라는 논문을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아카이브라고 불립니다. 프리프린트되는 논문들이 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AI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챗GPT의 T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정량 지표인 임팩트 팩터 아카이브는 몇 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평가받는 지표의 임팩트 팩터는 0점입니다. 네, 저렇게 전 세계 AI를 뒤집은 논문이요. 네, 진짜 여기 옆으로 치워두고 임팩트 다음 사용에 띄워주세요. 네. 그때 말씀드린 후에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 체계를 바꾼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디어 중심의 평가, 그 다음에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쌍방간 심층 토론 평가 다 좋은데요. 문제는
도약, 계층, 리더 연구 이런 소수 사업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저는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불성실하게 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되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평가는 결국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저한테 좀 답변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네. 네. 2분 드리세요. 네네. 우리 전체 예산에서 과학, 소위 기초과학의 예산은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 쪽하고 이제 계속 섞여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고 있고요. 또 과학자가 아까 그 어떤 분의 얘기, 그런 조금 그 극단적인 얘기는 사실은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이언스 하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고, 단지 이제 기술 쪽 분들이 많은 삭감을 당했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소부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거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소부장 과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단지 상업화가 어려운 거지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과제는 그 성격상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사이언스 쪽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다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마 그 풀뿌리에 3천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3천만 원을 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그 인건비로 쓰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건 너무 단위가 작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원, 가급적 한 1억 정도는 줘야 신진 연구자가 이제 털을 잡는데, 박사를 하나 내는데 한 5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 이 풀뿌리 이런 걸 다 없애고 이런 거는 그런 쪽에서 생태계를 조금 약간 교란한 측면이 있다,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라미드 구조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도 저희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이 과정이 어디서 온 거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서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AI 시대로 해가지고 급격히 이제 과학기술 생태계가 확 바뀌어 나가는데 국가 R&D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타임을 충분히 쓰면서 따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이 4시 20분에 회의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가방위 위원님들은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1차관이 출석하면 과기부 2차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4시 20분에 오신다고. 과기를 먼저 가셔야. 저거 교체를 해야 될것 네네, 같습니다. 위원장. 가십시오. 예, 거꾸로네요. 예, 그리고 정동영 소위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주질의를 전부 마친 후에 30분쯤 후에 양당 각자 협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의 요청의 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